푸른밤 종현입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요, 왠지 즐겁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드는 날이면 달력에 오늘 날짜에 굵은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꼭 챙겨야 할 중요한 날, 표시라는 걸 해두잖아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림으로써 그날을 나만의 특별한 날로 만들었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건 알아서 찾아오길 기다리는 사람보다 찾아 나서는 사람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고도 하잖아요. 매일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재미있는 일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설렘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뭐라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사소한 몇 가지쯤은 나타나주지 않을까요? 6월 1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유재하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게 되게 매력있네요.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2112님, 제 달력에는 업무 마감일만 잔뜩 적혀 있는데 너무 일상이 퍽퍽한 것 같아서 뭔가 스스로한테 미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시인은 특별한 날로 이제 내가 마음 먹으면 이제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왠지 기분이 좋고 싶은데 싶으면 일어나서 오늘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어떠한 의지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열려있는 거 여기서 또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특별한 날이 되는 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달력은 사실 스케줄로 가득가득 차 있고 다른 어떤 표기들은 사실 일하는데 방해가 돼서 최대한 자제하는 편인 쪽인 것 같아요. 심지어 달력을 2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거든요. 달력을 이제 자주 쓰는 편은 아니지만 뭐 활동 시작하거나 혹은 콘서트 일정이 이제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쭉 표기를 해놓는데, 그 표기는 사실 일할 때만 쓰는 달력에만 해두고 특별한 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력 표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하는데 달력을 더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8792님, 저는 이번 달 달력에만 동그라미가 4개가 그려져 있네요. 3개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날, 설레는 마음으로 그렸고, 하나는 2주 정도 남은 시험 날이에요. 아직 2월이 반이나 남았는데 좋은 일이 3번이나 있었다니 뿌듯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기억할 날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요. 2주 정도 시험이 남았다고요. 그 시험도 좋은 일이 되길, 본인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고덕시 클럽 함께하죠. 9시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엽, 김범수, 10cm, 윤하, 옥상달빛 등이 출연하는 썸데이 페스티벌 2016에 초대합니다. 9월 3일, 4일 이틀 동안 난지 한강공원에서 공연이 되는데요. 저희는 9월 4일 일요일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한국닛산, 한진관광, 자유투어, 다우닝산업, 유록스,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그
짙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 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사실 고민과 고민 끝에 고른 곡입니다. 좋은 신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제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보들이 참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곡을 좀 소개해드리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비교적 노출도가 낮은 곡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치즈라는 팀의 노래예요. 제가 치즈의 곡은 참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어떻게 생각해? 라는 곡입니다. 역시 또 이제 치즈만의 분위기가 참 많이 무르익어 있고, 그리고 역시 보컬의 목소리가 정말 최고입니다. 좀 가성과 진성을 오가는 이 목소리가 저는 너무 매력적이어서요, 어느 계절에 들어도 좋은 그런 보컬이라고 생각이 되고 멋진 곡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즈, 어떻게 생각해? 신보예요. 오늘 나온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이 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6538님,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 노래 들었는데 역시 믿고 듣는 치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7140님, 치즈를 작년인가 알게 됐는데 역시 이번 노래도 좋네요. 뭔가 치즈의 목소리를 들으면 약간 널널한 주말 느낌이 나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예. 좀 뭔가 무덤덤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되게 무덤덤하게 부르는데 극적으로 이제 곡이 진행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컬도 그렇고, 근데 되게 이제 뭔가 달콤할 땐 진짜 달콤하고 처연할 땐 또 처연하고 뭐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7370님, 회사에서 퇴근하기 30분 전에 대표님이 메일을 보내셨는데 내일 오전까지 일 하나만 끝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늘 촉박하게 일을 시키시는 건지 1리터짜리 커피 사와서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푸른밤 들어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무슨 일입니까? 이건 진짜 이건 에휴, 직원한테 예의가 정말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아무리 직장 상사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좀 예의를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힘내셔서 마무리 잘하시고 푸른밤과 함께 하시면서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빠르고 완벽하게. 신속 정확. 3028님,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서 처음으로 4박 5일 떨어져 있는데요. 드디어 내일 와요. 근데 이제 막 푸른밤 들으며 혼자 하루를 정리하는데 익숙해졌는데 남편이 반갑기도 하면서 기분이 묘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예. 옆에 항상 있던 이가 이제 자리를 뜨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익숙해진 일상에서 아니지, 변화한 어떠한 생활에 조금 익숙해진 내 모습, 그리고 다시 돌아올 일상에 대한 어떤 반가움,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섞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남편분 잘 맞아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남편분에게 당신 가 있을 때 푸른밤 들으면서 좀 시간 많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푸른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071님, 안녕하세요. 저 작년 어버이날 방송 끝나갈 때쯤에 어버이날 선물로 취직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사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쫑디가 너무 낙심해 하지 말고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해보라고 해주셔서 다른 곳에도 시각을 넓히게 됐고요. 그래서인지 저 그 이후에 2번의 직장을 얻게 됐어요. 지금은 공기업에 입사해 실수도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 백수 시절보다 너무너무 좋아요. 다 종현 DJ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축하드리고요. 일단 예, 좋은 소식을 또 푸른밤에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떨어진 곳에 이제 뭔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사실 직업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나와 인연이 있는 곳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바라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좀 도움이 됐다라면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려요. 9829님, 오늘 분장하고 졸업사진 찍었어요. 전 해리포터 컨셉이었고요. 너무너무 재밌고 웃겼는데 갑자기 울컥하네요. 오늘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얘들아, 친구로 있어줘서 고맙고 말 못했지만 항상 아끼고 사랑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졸업사진 찍는 거 참 뭐랄까 묘하죠. 설레기도 하고 너무너무 떨리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런 좀 행사인데 졸업사진은 행사가 요즘에 되게 독특하게 많이들 찍더라고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었는데 참 나도 그렇게 찍을 걸. 참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사진이야 뭐 물론 오래도록 남는 거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 그 순간들을 더 추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좀 분장도 해보고 친구들과 포즈도 잡아보고 이런 것들 참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졸업사진 말고 친구들끼리 졸업하고 다 따로 찍었던 사진이 그래서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되게 그런 것들이 사진이야 뭐 우스꽝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준비했던 장난스러운 과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간이 흐르면 웃음이 얼굴에 피는 것 같습니다. 안현진님, 오늘은 어제 저녁 추웠던 생각에 겉옷을 챙겨 나갔는데 점심에 너무 더워서 괜히 가져갔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녁이 되니까 다시 추워져서 가져가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 맞추기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날씨는 참 어려워요. 진짜 비 온다 그랬는데 비 안 오고 쨍쨍하다 그랬는데 바람 불고 막 그런 경우들 참 많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일교차가 좀 있는 그런 여름이니까 챙겨서 다니심이 좋겠죠. 뭐 더우면 가디건 같은 건 이제 벗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여름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겨울보다 날씨 맞추기는. 그래도 전 겨울이 좋습니다. 2867님,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아무리 좋은 식으로 헤어져도 하루 만에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대방은 아닌가 봐요. 마음이 복잡한 요즘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시간이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서로 이제 뭐랄까 이성으로 바라보던 그런 눈빛을 좀 비우고 볼 수 있겠죠. 자, 노래 들을까요? 라이프 앤 타임의 Goes On. 이 곡은 본킴과 함께 했습니다.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삶을 사는 방법은 단 2가지뿐이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고독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독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모든 삶은 고독이라고 여기거나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고독식 클럽 디어 클라우드 9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선곡으로 푸른밤 가족들을 심쿵사하게 만드는 분이죠. 선곡 끝판왕 나인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의 로고송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코너 들어가기 직전에 또 나왔던 로고송 네. 나인씨가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 로고 하는데 네네. 연주까지 이번엔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래도 되나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만들었던. 상당히 이제 저는 언제 또 이 얘기 빨리 하고 싶은데 들으면서 항상 빨리 나인씨 이거 목소리인 거 빨리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인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에서야 드디어 물어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푸른밤 종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거 이제 가장 오래 걸렸죠? 네, 그거 어떻게 녹음하는 거?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내 로고 써와서 그게 제일 푸른밤 어려워요. 종현입니다. 이게 제일 오래 제일 걸려. 어려워. 뭘 해도 뭔가 어색한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어쨌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푸른밤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그런 다행이다. 로고송입니다. 네. 네. 자, 오프닝에서 삶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 기적이 전혀 없다고 믿는 것,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쵸. 나인 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기적이 되게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기적은 없는 걸까? 아. 자꾸 이쪽으로 더 치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변할 수야 있지만은 네. 글쎄 저는 기적은 없다고 믿지만 네. 모든 것은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 복잡해요. 그죠? 네. 기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입으로라도 얘기를 하면서 음. 뭔가 뭐랄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지막에 좀 잡고 있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럼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기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네네. 아니요. 근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다 기적 같긴 해요. 근데 다 이유가 있었어가지고 이유 없는 기적은 또 없는 것인데 좀 잘 역시. 모르겠어요. 거기에 기적에 대한 뭔가 의미가 저에게 있어서 되게 애매모호해서 어찌 보면 모든 게 기적이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닐까라는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다. 네네. 근데 네. 참 고독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고독하다, 고독하지 않다. 난씨 어떠세요? 난씨 좀 고독하신가요? 그렇죠. 고독하신 분. 이분 고독하신 분이네요. 고독한 거 쫑디도 어때요? 사실 고독하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고독한 거? 네, 고독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되게 저는 멋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고독하면 좀 멋부리는 것 같잖아요. 멋 좀 있잖아요. 네네네. 사연 있어 보이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 그렇군요. 고독.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고독이라는 게. 고독식 클럽을 또 하는 저로서 네네. 고독은 좋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영감을 굉장히 많이 얻게 해주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데 생각을 있어서 합니다. 영감이 필요하죠. 그럼요. 이제 뭐 예술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삶에 있어서 좀 많은 에너지를 주는 것들이니까. 8712님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하나요? 라고 이제 코너 진행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주제는 똑똑똑입니다. 고독을 깨주는 소린가요? 그 마음의 문에 이렇게 노크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요. 똑똑똑똑똑. 포맨이네요. 네. 자, 그래요. 뭔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노크 소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의 실시간 선곡도 받아봐야겠죠? 네. 똑똑똑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선곡을 받을 텐데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오늘 주제인 똑똑똑에 어울리는 노래를 이유와 함께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네. 이제 난씨가 골라주신 첫 번째 노래 한번 소개를 받아볼까요? 그래야죠. 어떤 노래죠? 이 노래는 어제 자정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보인데요. 네. 장기하와 얼굴들이 4집을 발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타이틀곡인 크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이 노래 네. 저도 물론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곡의 제목을 보고서 야, 정말 진짜 이 사람들은 되게 사람의 빈틈을 잘 찌르는 그런 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빈틈이 찔리는 느낌이었나요? 이 크라는 소재가? 이게 모양이 좀 도끼같이 생겼잖아요. 찍힌 것 같았어요. 이 제목에. 음. 너무 유쾌하기도 하고 장기하랑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쵸. 예, 되게 뭐랄까. 좀 기발한 소재잖아요. 맞아요. 예, 좀 노래도 그 키역으로 시작되는 발음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네. 그것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똑똑하신 분들 역시 그쵸. 그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계산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설계가 중요합니다. 정말 근데 장기하 씨는 그런 설계나 공연적으로도 굉장히 좀 모든 것이 계산된 딱딱 들어맞는 그런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 노래를 들어볼까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이거 근데 키읔이라고 읽어야 돼요? 크라고 읽어야 돼요? 키역이라고 해도 되겠다. 왠지 키역. 근데 크일 것 같아. 왠지 왠지 키? 그쪽일 것 같아요. 자, 크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크 듣고 왔습니다. 크기 맞는 것 같아요. 네. 크. 그죠. 네, 네네. 4904님.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장기하와 얼굴들의 앨범 전곡을 들어봤는데 와, 뭐랄까 처음 제가 정규 1집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다시 느꼈어요. 그 이후로 다른 앨범들은 아주 잘 만들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단조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곡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나 봐요. 맞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 곡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기발하고 재치 넘칠 수가. 네네. 벌써 4번째 앨범인데 대단합니다.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혜민 씨, 와 노래 뭔가 신기하고 재밌어요. 크크크. 키역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만들다니 대단하신 분들. 네. 가사도 너무 좋고요. 그쵸? 이게 되게 일상적인 무언가여서 그리고 우리의 뭔가 키읔이라는 이 초성이 우리와 너무 가깝잖아요. 너무 많이 쓰죠. 너무 우리 몸에 우리 손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웃기지 않아도 쓰고 그치. 슬퍼도 쓰고 맞아. 기뻐도 쓰고 화나도 쓰고 모든 상황에 다 붙을 수 있는 그런 초성이기 때문에 네네. 마법의 초성. 맞아요. 굉장히 그걸 또 잘 간파를 하고 또 제목을 이렇게 쓰시고 네. 노래도 쓰셨겠죠 싶습니다. 자, 장기하 얼굴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부탁드릴까요? 네, 2008년에 싸구려 커피로 데뷔를 했죠. 근데 사실 이 데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쵸. 이렇게나 그 실생활에 가까운 네네네. 그로테스크한 이런 가사를 썼다니 정말 사람들이 정말 놀랬었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이번 사실 이 키어크라는 곡도 얼마나 공감대를 많이 이렇게 찌를지 네.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그 장기하 씨는 원래 눈뜨고 코베인의 드러머였어요. 네네. 그랬는데 혼자 개인 작업을 하다가 장기하와 얼굴들을 만들었고요. 현재 6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뜨고 코베인 노래들 중에도 좋은 노래 진짜 많은데 그 눈뜨고 코베인 노래들도 장난스러운 노래 정말 많거든요. 네네. 되게 장난스러움이라는 게 익살스러움이 또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끔 막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하다 보면 뭔가 예술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뭔가 예술을 되게 위대하게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네네. 분위기들이 네네. 있잖아요. 있죠. 너무 감사한데 전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 예술은 이제 가장 일상적인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네. 근데 이분들이 되게 그런 걸 되게 잘 표현하시는 분들 같아요. 가장 그러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예술적인 분들. 남들이 뭐 예술이란 단어를 사회적 의미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어서 되게 예술적인 분들이 장기하 얼굴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 그리고 10cm 분들. 그런 일상적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상의 예술들을 되게 잘 음악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장기하와 얼굴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독보적인 밴드 그쵸? 중에 하나니까요. 네네.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데 여태까지 아시는 곡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뭐 별일 없이 산다, 리쌍하고 함께한 우리 지금 만나, 예, 이런 명곡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콘서트도 좀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 앨범이 앨범이 나왔으니 네. 또 새로운 또 모습들로 네. 찾아오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요. 장기하 얼굴들의 노래를 첫 곡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똑똑똑이라는 똑똑똑. 주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네. 키읔으로 이제 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다음 곡 뭘까요? 다음 곡은요. 92년생 영국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요즘 네. 한창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R&B 힙합 장르의 싱어송라이터고요. 에디 슐레이먼이라는 분인데요. So Lost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슐레이먼의 So Lost 듣겠습니다. 네, 에디 슐레이먼의 So Lost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너무 좋네요.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뭐 이건 내 네. 노래구나. 이거 내 노래야. 맞아 이 노래지. 이런 느낌. 예. 사운드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잘 만들었네요. 레이백도 너무 잘 돼 있고. 맞아. 딱 들었을 때 이제 이 곡이 갖고 있는 BPM보다 훨씬 느리게 들리는. 레이백 너무 해서. 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7983님, 오 에디, 저 통화 연결음입니다. SNS로 팬들과 자주 소통하는 소크란 뮤지션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좀 모습도 있는 그런 아티스트군요. 네. SNS로 소통을 한다. 난신 좀 어떠세요? 이런 거 SNS요? 네, 해보신 적 있는지? 해본 적은 있는데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소통의 방법들이 좀 다르니까. 저는 사실 SNS를 되게 많이 했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항상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었던 일방통행. 잘 안 봄. 안 봐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게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뭐 좀 뭔가 활용 방법이 다른 거겠죠. 8849님. 네. 잠시만요. 92년생이라면서요. 목소리는 92년생이 아닌데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목소리는 92년생이 아니지만 이 뭐랄까 곡을 대하는 재기발랄함 이런 건 충분히 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감각이 되게 젊은 것 같아서. 네네. 네, 저는 92년생 같아요. 네, 맞아요. 저보다 2살 어린 거죠. 그렇죠. 예. 9592님, 네. 에디 슐레이먼. 이분 모든 곡을 직접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노래 완전 소울 충만, 필 충만, 그루브도 너무 좋아요. 특이하게도 목소리에서 영국 느낌보단 자메이카의 느낌이 나요. 이제 리듬 자체가 이제 뒤로 계속 붙는 네. 그리고 투박자에 계속 킥과 스네어가 같이 나와서 네네네. 더 이제 뭐랄까 레게 느낌이 그쵸. 느껴질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곡들은 또 레게가 있어요. 그렇죠. 딱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아티스트 자체가 중간에 이제 좀 단어들을 쏟아내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좀 그런 음악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본인도 많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좀 곡을 쓰는 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노래는 2015년에 그 첫 EP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네. 여태까지 지금 발매한 게 EP 2장. 그러니까 정말 신인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팝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서히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자이언티가 굉장히 추천하는 아티스트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졌구나 했습니다. 앨범 전체로 들으셔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자, 에디 슐레이먼의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한번 소개를 받아볼까요? 다음 곡은 정말 제목이 길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정말 기네요. 네, 검색을 막 해봤는데 네네. 이제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글렌 굴드라는 네. 바흐의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 네. 피아니스트의 연주곡을 골라왔는데요. 네. 곡은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제 2번 곡집에 아직 안 끝났어. 전주곡과 푸가 14번 F샵 마이너 바흐 작품 번호 883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F샵 마이너인데 작품 번호가 883까지 외워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F샵 마이너 대부분 이제 어떠한 이제 곡집에 들어가면은 코드로 이제 많이들
외우는데 왜 이렇게 긴가요? 그러게요. 어. 근데 이 바흐의 평균율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네네. 작품이잖아요. 네. 이 작품이 뭐 지구상에서 모든 음악이 없어져도 바흐 평균율에 이 한두 권만 있으면 1, 2권만 있으면 다시 음악을 복원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네네. 정도로 정말 음악에 대해서 집대성한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호도 주르르르르르 나오고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근데 글렌 굴드 특유의 어떤 좀 뭐랄까 우울한 클래식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네.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소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바흐의 글렌 굴드의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제2권 중에서 전주곡과 푸가 14번 F샵 마이너 바흐 작품 번호 883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글렌 굴드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2권 제14번 F샵 마이너 작품 번호 883번 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상당히 좋은 노래였어요. 그쵸. 연주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좀 슬프지만 아름다운 네네네.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전 좀 호수 보는 느낌이에요. 오, 약간 영롱한 느낌. 새벽 호수인가요? 글쎄요, 좀 어두웠는데요. 새벽이겠네요. 예, 그죠. 서북이에요. 새벽이에요. 안개도 좀 끼고. 네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들으면서. 지금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글렌 굴드의 허밍 소리도 들으셨을 네네. 거예요. 앞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들렸었던 그쵸. 것 같고요. 그리고 숨소리도 이렇게 같이 들리는데 워낙 그 피아노 연주할 때 같이 허밍을 하는 게 유명한 네네.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8519님이 밑에 낮게 흥얼거리는 목소리가 골드의 것인가요? 피아노 말고 또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더 감정이 고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지? 무슨 소리 들은 거지? 조금은 무서워하시는 무서워.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봤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거 허밍 소리야, 허밍 소리. 저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났네요. 네. 자,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2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예. 글렌 굴드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2권 제14번 F샵 마이너 작품 번호 883번. 네. 예. 듣고서 이야기를 살짝 나누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넘어왔는데요. 네.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이 곡에 대해서. 그럴까요? 일단 글렌 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캐나다 피아니스트인데요. 5살 때 작곡을 시작했고 12살이 됐을 때 왕립음악원을 졸업을 했대요. 네.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하면서 데뷔한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바흐의 건반악기 음악에 대한 아주 걸출한 해석자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바흐 평균율 같은 것들 이제 모아서 그 연주곡집을 냈는데 그걸로 굉장히 많은 명성을 얻었고요. 그 잘 들어보면은 뭐 아주 기술적으로 능숙하고 놀랍지만 음의 섬세함이나 좀 명료한 그런 어떤 톤,
피아노 톤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예, 아마도 이 곡이 괜찮으셨다면은 앨범으로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이런 연주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범으로 쭉 들었을 때 더 뭐랄까 이 연주자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연주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이 그렇겠지만 네. 앨범으로 들었을 때의 이해도는 정말 순식간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들으신 곡은 그 단조라서 약간 뭐랄까 좀 더 슬프기도 했는데요. 장조 노래들은 또 엄청나게 좀 명랑하달까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쭉 들어보셨으면 경쾌한 연주들도 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글렌 골드의 연주 네. 곡들 소개를 또 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곡은 현재 우리나라 힙합씬에서 굉장히 좀 핫한 신인 아티스트인데요. 네. 수란이라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뭐 프라이머리, 빈지노, 지코, 개코 등이 지원 사격에 나설 만큼 굉장히 좀 뛰어난 감각의 소유자인가 봐요. 네네. 현재 싱글이 한 3곡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쪽 씬에서는 지금 굉장히 핫한 분이어서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그죠? 얼마 전에 땡땡땡이라는 노래도 발매가 됐었는데요. 네네. 저는 오늘 Calling in Love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곡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그런 곡이죠. 네. 또 래퍼 빈지노 씨와 함께해서 더더욱이나 좀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갔던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참 독특한 그런 보컬리스트인데 그쵸.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수란과 빈지노가 함께한 Calling in Love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눌게요. 수란과 빈지노의 Calling in Love 듣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몽환적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죠? 임효정님. 수란님 여자 자이언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매력적이면서 개성 있는 목소리, 흔치 않은 목소리라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본인만의 캐릭터가 뚜렷한 그런 분이죠. 좀 처음 듣는 느낌의 보컬리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워낙에 또 작사, 작곡, 편곡에 연주까지 하니까요. 정말 다재다능한 뛰어난. 아티스트죠. 5760님. 네. 푸른밤에서 수란이라는 가수를 처음 알게 됐는데 처음 들었을 때도 목소리가 너무 특이해서 귀가 번쩍 열렸던 기억이 나요. 진짜 보물인 것 같아요. 라고. 맞죠? 맞죠. 좀 많은 활동 보여주시고 또 사실 저는 라이브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본 적은 없어요. 저도요.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몰라요. 요즘에 화보 같은 거를 좀 네네. 찍으셔서 네.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좀 그런 공연의 어떠한 모습들도 궁금하네요. 궁금하긴 하네요. 네, 궁금해요. 근데 이런 톤이면은 아마 라이브 잘하실걸요. 그죠? 쨍해서 마이크에 콕콕 박히는 소리잖아요. 그죠. 마이크에 콕콕 들어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쵸. 5877님. 굉장히 독특하게 노래가 전개되네요. 분홍색 하늘 같은 느낌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진데요? 네, 좋은 곡이었어요. 잘 들어봤고 네. 중간에 나오는 이제 빈지노 씨의 랩과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수란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받아볼까요? 일단 수란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낯설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워낙에 좀 아직 나온 곡이 많지 않아서요. 그런데 뭐 프라이머리에 내일 했어, 뭐 마일리지, 마네킨 이런 곡들의 프로듀싱이나 아니면 공동 작곡을 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익숙한 알게 모르게 익숙한 아티스트였던 거죠. 2014년에 I Feel이라는 싱글로 데뷔를 했고요. 오늘 준비했던 곡은 2015년에 발매된 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우리 수란의 노래까지 소개를 받아봤어요. 네. 똑똑똑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네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곡이 벌써 마지막. 그렇죠. 이런 시간이 빨라요. 다음 곡은 뭔가 약간 좀 더 딥한데요. 마지막 곡이라서 좀 그렇게 골라봤어요. 네. 트랩 비트의 대가 마이크 윌 메이드잇과 리안나가 같이 작업을 한 곡인데요. 저는 딱 듣자마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곡은 꼭 푸른밤에서 소개를 해야지 했습니다. Nothing is Promised라는 곡입니다.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네. 마이크 윌 메이드잇과 리안나가 함께한 Nothing is Promised 듣겠습니다.
Mike Wilmer. 네, 노래 듣고 왔어요. 마이크 윌 매드잇과 리안나가 함께한 Nothing is Promised 듣고 왔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비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쵸. 네. 원래는 되게 낯선 건데 엄청 낯선 비트였죠. 트랩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비주류였잖아요. 엄청난 비주류였고 그쵸? 이제 클럽 이제 힙합 클럽 가서 가서야 들을 수 있는 있는 그런 곡들이었고 그렇죠. 이런 비트의 곡들이 이제 뭐랄까 한국 대중 음악 차트에서 볼 수 있다. 그건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멋진 일이기도 하고 신기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이렇게까지 또 힙합의 비주류 네. 잖아요. 이 트랩 비트는 네. 그것까지 이 대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이 트랩 비트는 대부분 약간 좀 불길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코드 자체가 거의 두 개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딴 이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어두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근데 뭔가 그런 다크함이 네. 스웩이라고 그런가 그 봐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약간 뒷골목에서 좀 껌 좀 씹을 것 같은. 우리 이제 제가 좀 들었던 곡 중에 되게 신났던 건 네. 거북선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그런 노래라든지 뭐 이렇게 네네. 좀 뭐 그런 좀 감성들을 힙합 감성들을 되게 잘 어울리게 거북선이란 곡도 트랩 비트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트랩 비트 전형적인 트랩 비트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 그래도 꽤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은 그런 비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또 그렇구나. 이제 국악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재밌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사실 가장 이제 뭐 인상 깊은 한국 곡들 중 잊지 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잊지 마. 잊지 마라고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 노래예요? 그 아티스트가 여럿이 콜라보한 노래여가지고 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 예. 잊지 마예요. 잊지 마.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리안나의 노래까지 들어봤는데 네. 좀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실까요? 일단 마이클 메이드이신이란 사람은 2011년부터 이름이 알려진 프로듀서인데요. 네네. 뭐 마일리 사이러스, 비욘세 이런 사람들하고 작업한 프로듀서고요. 이제 곧 발매될 정규 앨범에 들어갈 노래래요, 이 노래는. 근데 리아나 목소리가 너무 좀 뭐랄까 대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선곡을 했고요. 리안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2005년에 데뷔한 가수인데요. 그 오디션을 제이지 앞에서 봤대요. 그래서 그 데프잼에 들어갔다가 네네. 굉장히 1위 곡이 많았었죠. 뭐 엄브렐라, 테이크오브, 뭐 다이아몬드, 디스터비아. 사실은 빌보드 차트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정말 1위를 많이 한 가수입니다. 상당히 이름만 들어도 이제 어떠한 그 브랜드가 됐죠. 캐릭터가 확 와닿는 그런 아티스트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리안나 좋아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티스트죠. 곡도 멋있어요. 많이 발매를 하고 그죠. 또 다 잘 되고. 음. 자, 그래요. 우리 똑똑똑이라는 주제로 나인 씨가 골라온 선곡은 쭉 만나봤고요. 네. 이제 이어서 우리 가족분들의 선곡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하나하나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542님, 윈터플레이란 팀이 부른 퍼플레인 신청합니다. 이 곡은 얼마 전에 타계하신 프린스의 곡을 이 팀이 다시 부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입부의 트럼펫부터 귀를 쫑긋하게 하더니 여성 보컬분의 목소리에 그냥 심장이 쿵했네요. 제 맘속에 그렇게 빗물처럼 스며든 이 노래. 음원 버전의 피아노는 김광민 씨가 치신 거라고 해요. 하셨습니다. 윈터플레이 또 보컬리스트 분이 목소리가 상당히 좋죠. 네네네. 네. 저희 퍼플레인이라는 곡도 명곡이니까. 몇 주 전에 소개를 했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해요. 맞아요. 예. 1201님, 다른 사람 마음에 똑똑똑 노크를 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추천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른 사람 마음에 똑똑똑. 뭐 다른 사람 마음에 똑똑할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기억도 안 나요. 이제.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원래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냥 말도 많이 시키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쾅쾅 두드리는 편이군요. 똑똑똑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쾅쾅 나와. 근데 일상적으로 좀 만나는 사이여야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자주 볼수 자연스러운 있는. 사랑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뭐 자주 마주칠 수 있고 네, 나의 동선이 항상 겹치고.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약속을 하지 않아도 계속 만나지는. 그래야 근데 좀...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과 뭐 사랑에 빠져본 적 없는 거예요. 진짜요? 왜일까? 모르겠어요. 주변인들하고는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되게 그런 게 신기하다.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제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은 지 한참 됐잖아요. 네네. 거의 3년 가까이 됐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예 막 소개팅이나 네네. 이런 거가 더 사람을 만나는 글쎄요. 그런 그것도 아니고? 걸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 소개팅을 해본 적도 없어서. 오. 근데 사실 저 낯가려서 그런 거 못 할 거예요. 음. 4189님. 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요. 똑똑똑이란 단어가 참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깨어나라고 할 때 문 두드릴 때, 아님 지금처럼 마음을 두드리는 의미도 있고, 맑게 개인 밤하늘에 보이는 별로 푸른밤 가족들 마음을 두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 노래 좋죠.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 샤라랄랄라 때문에 그죠. 별빛이 내린다는 별빛이 내린다로만 말하면 안 돼요. 뒤에 샤라랄랄랄랄라까지. 음정을 못 맞추면 박자라도 맞춰서 샤라랄랄랄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많은 분들이 또 그 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노래는 전체적으로 모르시더라도 유명한 곡이니까. 후크가 확실히 있는 곡이죠. 9178님, 휘성 전할 수 없는 이야기 추천해요. 똑똑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생각이 나잖아요. 내 마음 알고 있니? 듣고 있니? 짝사랑했던 친구가 있었던 시절, 그 친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잘 안 됐지만요. 짝사랑도 사랑이라 하는 쫑디의 말을 명언으로 삼으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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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요. 왜 이렇게 다들 똑똑똑인데 똑똑똑이 되게 사랑과 연관이 많이 되나 봐요. 그쵸. 마음을 두드린다 뭐 그런 의미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에 그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좀 감성적으로 네네. 열려 있으니까 확실히 네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전할 수 없는 이야기 휘성 씨의 노래.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김로사님, 네. 아이유의 Raindrop 신청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똑똑똑 소리도 있지만 빗방울이 떨어질 때 똑똑똑이란 표현도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가 좋아요. 이 노래 좋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그리고 휘성 씨가 부른 버전도 있고요. 오, 진짜요? 아마 쥐고릴라 씨가 곡을 썼을 거예요. 이제 작곡자가 쥐고릴라 씨일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유 씨도 부른 버전이 있고 휘성 씨가 부르신 버전도 있고.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아이유 씨도 되게 잘 불렀고 휘성 네. 씨도 뭔가 느낌이 있군요. 느낌이 되게 뭐랄까 서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완전 극과 극의 그죠, 느낌. 그죠. 예, 좀 그래서 저는 두 곡을 이제 연달아 듣기도 해요. 일부러. 네, 좋아하는 곡입니다. 곡 자체를 좀 되게 좋아해요. 그렇군요. 이은주 씨, 서태지의 소격동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곡이 뭔가 예전의 나, 어린 시절의 나에게 똑똑똑 노크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참 추억에 젖어들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죠. 아, 근데 어린 시절 나에게 똑똑똑하는 느낌 참 좋은데. 그죠? 그렇죠. 어릴 때 생각 많이 해요? 저요? 네. 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을 막 해봐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럼 어제는 잘 기억나요? 어제요? 어제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봐, 그럴 수 있어. 어떡하지요?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해요, 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린 시절 잘 생각날 거예요. 그래요? 요즘에 너무 정신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네. 8347님, 네. 데이브레이크의 똑똑 신청합니다. 조금 1차원적이지만 두드려도 될까요? 똑똑똑 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보컬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가사가 잘 어우러지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컬리스트 이원석 씨도 네네. 참 맛있게 부르는 보컬인 것 같아요. 듣기에 참 이제 착착 감기는 그런 보컬들이 있죠. 데이브레이크도 얼마 전에 신보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예, 그 노래도 참 좋습니다. 네네. 윤서영 씨, 아는 노래 별로 없는데요. 똑똑 두드린다 하니 밥 딜런 노래가 1차원적으로 생각났어요.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 듣고 싶어요. 이 노래 좋죠. 저도요. 밥 딜런의 또 이제 목소리. 많은 분들이 이름 알고 있는 그 아티스트잖아요. 목소리는 몰라도 이름은 아는 아티스트 아닐까 싶어요. 저는 밥 딜런이. 오, 진짜요? 네. 대부분 이제
뭐랄까 예능에서도 네. 밥 딜런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오, 그렇구나. 네. 이 노래가 유명할까 밥 딜런이 유명할까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 하긴 하겠지만 밥 딜런도 이 노래 불렀어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노래 이 노래 아는데 밥 딜런도 이걸 불렀어 이러실 것 같은데요. 네. 밥 딜런의 곡이죠. 네. 다른 사람들이 리메이크한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요. 이 노래 들어볼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떡떡떡과 어울리는 노래로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 씨가 오늘 또 음악 얘기 쭉 많이 나누고 아티스트들에 대한 얘기도 쭉 많이 나누는데 네. 어떠셨는지? 저는 오늘도 되게 재밌었어요. 선곡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들려드릴 때가 확실히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함께 또 즐기고 그 주제에 맞춰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으니까 네. 좀 기억에 많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2112님, 보통 라디오 듣다가 배터리가 부족하면 노래 나올 때 재빨리 배터리를 바꿔 끼는데 목요일은 배터리가 부족하면 꼭 충전기를 찾아요. 나인 언니의 선곡은 절대 놓칠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제 음악을 들으셔야 그 뒤에 나오는 우리의 토크들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안 듣고 우리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얘네들이 지금 뭘 하는지 그러네요. 무슨 음악을 듣고 하는지 내가 지금 바흐를 들었는지 모차르트를 들었는지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코너다가 또 음악 소개하는 코너다 보니까 그렇죠.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 같네요. 함께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도 음악 잘 들으신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나인 씨. 네. 자, 그럼 이제 나인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어릴 적부터 나는 동네에서 잘 울지 않는 아이로 유명했다. 무릎에 힘을 주고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던 날, 그런 내가 기특한 마음에 엄마는 나를 데리고 시장 나들이에 나간 적이 있다고 했다. 아장대며 걷는 뒷모습이 귀여워서 엄마는 느린 걸음으로 내 뒤를 따라 가만히 걸으셨고, 그러다 앞으로 쿵 내가 넘어졌다고 했다. 보통의 아이라면 아프고 서러워서라도 눈물을 먼저 흘릴 텐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먹을 꽉 쥔 채로 엄마를 올려다봤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돼서 엄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했다. 이런저런 검사 끝에 나온 결론은 또래 아이들보다 참을성이 많다는 것, 인내심이 강하다는 것, 지극히 정상이라는 얘기였다. 내 나이 올해로 30. 참을성이 많은 것도 인내심이 강한 것도 여전한 내 모습인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정말 정상이 맞는 걸까? 참지 않고 삼키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밖으로 드러낼 줄 아는 친구들이 부럽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지칠 때는 지친다고 털어놓는 동료들이 부럽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주먹을 쥐고 견디고 버티내느며 굳은 살이 박혀 단단해진 내 손바닥을 보고도 괜찮다고,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마음이 내는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오늘 밤도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단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울어봤으면 좋겠다. 네,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넬의 고양이였습니다. 5981님, 그럴 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표현을 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성격상 안 되는 사람들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는데요. 술에 취해서도 주먹을 꽉 쥐고 울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는 모습에 마음이 참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남들보다 잘 참는다. 남들보다 참을성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덜 아픈 건 아니니까요. 잘 참고 잘 견딘다라는 거지, 남들보다 덜 아프고 남들이 열 아플 걸 셋 아픈 거 아니잖아요. 예, 똑같이 아픈 건 아픈 거고, 혹은 남들한테는 안 아픈 게 나한테는 더 아플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사실 어느 정도 솔직한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상처를 드러냈을 때 치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상처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처가 깊어지는 걸 또 경험하게 되고, 물론 뭐 남들보다 잘 참고 뭐 그런 게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가늠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누가 옆에서 날 때리면 내 팔 한 대 툭 치면 아프잖아요. 왜 아프겠어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신경을 통해서 뇌로. 되게 이제 물리적인 얘기로 비유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상처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상처를 이제 스스로 깨쳐야 하는데, 알아내야 하는데, 그걸 좀 이제 습관적으로 괜찮아 하다 보면 좀 되게 큰 상처인데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몸과는 다르게 마음에 있는 상처는 그 순간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안 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더 부지런하게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몸보다 마음을 좀 더 부지런하게 돌아보고 나를 좀 더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네요. 3376님, 최근에 난시가 갑자기 심해져서 안경을 맞췄는데 아무래도 습관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푸른밤을 들으러 잠깐 나와 있는 지금도 온 세상이 뿌옇게 보여요. 전묘화 같아요. 이 풍경이 꽤 근사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상한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요, 이거 되게 보통 이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렌즈를 껴요. 눈이 좀 안 좋아서. 저는 뭐 난시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되게 이제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안 보이는 수준이라 한 5m 밖만 돼도 잘 이제 공간이 안 가서 렌즈를 빼면. 근데 저는 되게 평소에는 집에 있을 때죠. 집에 있을 때는 렌즈를 빼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던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그 세상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저도 꽤 좋아합니다. 일 없을 땐 렌즈 빼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있을 때, 저희 집 강아지랑 있을 때, 그럴 땐 더더욱이나 이제 빼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왠지
좀 뭔가 이제 확실한 색깔이라든지 뭐 뚜렷한 형태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왠지 뉘앙스로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의 어떤 분위기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안 끼는 습관이 들었어요. 근데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시면 그런 것들도 좀 관리를 하심이 중요하겠죠. 4103님,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어서 직업반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선배 한 분이 거기 가면 논다고 자꾸 부정적으로 말을 하길래 저도 알아보고 가는 거라고 나쁘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욱해버렸네요. 괜히 그랬나 싶고 그 선배는 저한테 왜 그랬을까 조금 짜증도 나고요. 마음이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내일 아니면 되게 전문가처럼 말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 선배분께서 직접 경험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연자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연자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안 좋게 하셨으니까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걱정해서 나온 이야기더라도 기분이 나쁠 만한 이야기니까 너무 막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본인이 또 선택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또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서 잘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면 선배도 이제 맞아 내가 틀렸구나, 이제 내가 항상 맞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걸 또 깨칠 수 있으니까요. 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지나고 나면 언제나 좋았어, 그리고 뉴 레디칼의 Someday We Will Know 듣겠습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지나고 나면 언제나 좋았어, 그리고 뉴 레디칼의 Someday We Will Know 두 곡 들었어요. 김민지님, 종현 DJ 대학교 오니까요 정말 사람 사귀기 힘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옆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노력 안 해도 금방 친해졌는데 대학 오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엄청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홀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고민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사람 사귀는 거 언제가 돼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사귄다라는 거, 친구가 된다라는 건 진짜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지인으로 남는 건 쉽죠. 사실 친구가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글쎄,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 캡처 장면인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봤는데 인터넷에서 나 친구 더 필요 없어, 벌써 2명이나 있거든 이라는 캡처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되게 뭐랄까, 댓글 같은 거에는 되게 막 웃음꽃이 피었었어요. 거기서 우프다면서.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그 애티튜드가 되게, 친구 2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이제 되게 행복하고 풍족하고 정신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게 좋아 보였긴 했는데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가 굳이 좋다고도 생각 안 하고요. 친구를 조금 친구가 없는 것도 뭐 굳이 좋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너무 막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막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는 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나와 맞는 사람들은 이제 운명처럼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보시게, 기다려보시게 바라겠습니다. 아직 못 만난 걸 수도 있어요, 나와 맞는 사람을. 1773님, 서늘한 여름밤 공기가 닿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집에 가는 길 발걸음을 천천히 걷고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기분 좋은 하루네요. 저는 딱 이 정도의 날씨를 좋아하는데 서늘한 여름밤도 곧 무더워지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좀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열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열대야 되면 그냥 뭐 밤에도 생각 우리 더 많이 하면서 땀 흘리면서 뭐 안 하던 일들을 해보면서 잠을 불려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또 열대는 열대야만의 어떤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좋아하기도 하고, 물론 더운 건 싫습니다만 열대야라는 그 시기가 갖고 있는 어떤 되게 감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8814님, 저요 한 달 만에 푸른밤을 찾아왔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한 달 만에 그만두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 눈치도 받고요. 3년 만에 연애도 시작했어요.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구직 사이트 뒤져보는 중입니다. 푸른밤은 늘 포근해서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셨군요. 푹 쉬다 가시고요. 연애 축하드리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직장을 또 찾아보고 계시니까 본인에게 더 잘 맞는, 그리고 본인이 좀 꿈꾸던 그런 곳으로 만나시길,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푸른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준비한 곡은 윤영배의 좀 웃긴입니다. 윤영배 씨는 93년 유지아 음악경연대회 입상 후에 하나음악의 조동익, 장필순 씨와 주로 음악 작업을 해온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독특한 제목의 이 노래 좀 웃기는 경쾌한 기타의 리듬감 위에 마치 의식의 흐름 같은 가사를 얹었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관념, 내가 줄곧 동경하는 꿈, 그 사이엔 또 무수한 가정이 복잡하게 얽혀 모든 동시에 연결되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틈틈이 좀 웃긴 얘기 하는 편이 낫겠지만 가사가 참 알듯 하죠. 이 노래는 2013년에 발매된 위험한 세계에 실렸습니다. 수록된 다른 곡들도 다 좋으니까 기회가 닿으면 한번 찾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끝곡 윤영배의 좀 웃긴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